50배 이하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가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백신에 의해서, 그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은 너무도 낮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기저질환이 갖고 계신 분들은 심장이나 혈관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백신이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보다 너무도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최지현 아나운서가 소개한 청취자 문자 중에 로스 바미부정이라, 이게 무슨 약이에요? 아,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혈전을 막는 혈전 억제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혈전이 계속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이따 이제 월간 소문이 그 힐링 콘서트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그 백신에 대한 그 특허 좀 풀어달라, 예. 면제 신청 뭐 이런 거 WTO에서도 미국 정부에다가 압박을 하고. 풀어달라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미국의 그 모더나라든가 이 백신 특허가 풀어졌어, 그럼 우리도 이 약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나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만들 수는 거네요,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데 이제 그게 꼭 좋다고 하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화이자 백신은 우리는 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한 10개 정도 돼요. 예를 들면은 조그만 약병에 들은 게.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은 동그랗게 리포좀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미세하게 보면은 한 10종류 정도의 다른 물질들의 복합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물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똑같이 만든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특허를 풀어준다며. 특허를 풀어줘도 특허 안에 완전히 다 기술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다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A 회사가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면 화이자의 그 백신하고 똑같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거를 임상시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안전성이나 효과를 다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는 혹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죠. 특허를 풀어주더라도 오히려 퀄리티가, 그러니까 품질만 떨어져서 생명에 위협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 화이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화이자에게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하는 거는 화이자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방식이 좀 더 품질도 보장이 되고 안전하면서 이미 화이자 제품이 임상시험을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나은 건데, 이런 방법이 돼야 좀 더 좋은데 특허만 해결한다고 해서 이거를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게 실수로 쉽죠. 저는 형님들, 그 같은 경우 최지현 아나운서 전에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백신 그거를 갖다가 특허를 풀 건지 말 건지, 풀어주면 전 세계에서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 같다 그러는데, 최지현님 얘기 들어보니까 딱 우리나라에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인도나 뭐 이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경우에도 아마도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에서 특허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질의 백신을 양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일은 우리나라 그 노바백스라고 하는 앞으로 허가가 진행 중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는데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노바백스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타미플루 얘가 좋은 건데요. 타미플루는 단일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카피 약뿐만 아니라 같은 약을 만들기가 쉬워요. 이거를 특허를 풀어주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냥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생산해서 뿌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쉬운데 똑같은 백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음식도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안에 지금 최재현 아나운서가 지금 네. 정확하게 네. 비유를 잘 든 겁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 칭찬 들었어. 사탕 하나 줘야 되겠어. 사탕 아유, 최전 하나. 당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예. 4027번님의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 주신 거네요. 통장으로 봉사하고 있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4월 30일에 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평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열도 나지 않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약 드시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4027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아마 접종 센터에서 안 맞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비교적 연령이 있는 분들이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이상 반응, 그러니까 막 굉장히 몸을 괴롭힌다든가 열이 많이 난다거나 막 피곤하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닌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이 고혈압 약이나 이걸 드시거나 뭐 혈전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있었을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별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도 아니고 면역이 안 생겼을까봐 걱정하실 일도 아니라는 말씀 드리죠. 그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그 백신 불안감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백신 접종할 생각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60% 후반대에서 지금 6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만 백신을 맞겠다라고 지금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3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했잖아요. 네. 그 백신 접종한 분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뉴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보도와는 달리 백신 접종한 분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나 백신 접종한 거 너무 만족한다 라고 답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백신 이거 이상 반응이라고 할 게 별게 없구나, 그리고 접종을 하면은 나한테도 이익이고 가족한테도 이익이고 공동체한테도 이익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저도 가지. 저도 빨리 맞고 싶어요. 강 기자는 참 운 좋게 먼저 1차 접종이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엄청 부러워했어요, 저희도. 치사하다고 혼자 가서 맞았다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질문이 온 게 있는데, 제 딸아이가 7년 전 13살 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이후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 후에 상태가 좋아져서 더 이상 치료는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식한 지 7년이 됐는데 과거 혈액암 치료를 받아서인지 혹시라도 혈전 부작용이 있을까봐 백신 접종하는 게 두렵네요. 이분 당연히 겁나요. 네,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아마 이분이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도 받고 초기에는 아마 면역 억제제를 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아마 안 드시고 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백신 접종을 해도 면역이 잘 안 생깁니다. 면역이 억제되니까요? 예, 면역이 억제되는 거죠. 예. 그러는 이제 시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거의 이제 완치 수준에 이르러서 지금은 아마 주기적인 체크만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거의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면역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이분도 뭐 그렇게 혈전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분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화이자 백신이 이분에게는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실제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방금 얘기한 그런 백신들은 혈전 부작용 문제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연세대 교수님 고은모신 월간 소문에 네, 소문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예. 일찌감치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러 뵙도록 하죠. 지금 시간 3시 반입니다. TBS 캠페인. 안녕하세요, 김세정입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가 착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이 착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가 착착, 착착
되어 모든 일이 착착, 당신 곁에 착착.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으라차차차. 자세한 사항은 1588-3570으로 문의주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프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VN. 4시 31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작업 때문에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서해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 3차로에서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송은 나들목을 중심으로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도 홍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작업 진행되면서 뒤쪽으로 2km 구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양지터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3km 구간 정체고 마성터널 부근 4차로와 5차로에서도 작업 진행되면서 용인 나들목을 중심으로 5km 구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사고 있습니다. 서하남 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서 소형차 관련한 사고 처리하는 작업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은 가양대교와 난지나들목 사이 1차로에서 소형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방파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실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포토훈타스의 주제가죠. 바람의 빛깔. 지금도 앉아서 노래하십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